참 헷갈리거든요. 일단은 이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비염이라는 것은 코의 염증을 얘기를 합니다. 코 안에 점막의 염증이죠. 이 코라는 데는 이 호흡기의 입구입니다. 공기가 들락날락거리는 곳이죠. 네. 근데 알레르기 체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공기 중에 여러 가지 떠다니는 물질들이 많은데 그런 물질들이 코 속에 들어와서 이 점막을 자극을 하는데 이 코 점막에는 혈관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쉽게 부어요. 그래서 코가 막히게 되고 일련의 이 염증성 반응 때문에 이 재채기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간지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감기라는 것은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 점막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비염이지만 급성 바이러스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화면에서 보신 초등학교 5학년 다혜 어린이가요,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해요. 네네. 자, 비염에도 어떤 종류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거로는 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꽃가루나 이 황사 때문에도 그렇고 이 가을에는 이 찬 공기 때문에도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알레르기가 아닌 그런 비염에는 더 종류가 많은데 이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즉 급성 바이러스성 비염, 다른 말로 코감기입니다. 코감기도 역시 비염의 하나고 또 코의 구조적 이상, 코 안에 뭐 살이 커졌거나 이런 만성 비후성 비염도 있고 임신이나 내분비 계통의 이상으로 인한 비염, 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비염도 있습니다. 또 이 코막힘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코 안에 점막을 부은 걸 가라앉히기 위한 혈관 수축제를 남용해서 생기는 이 약물성 비염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말씀을 들어도 저희가 이게 뭐 어떤 게 바이러스성 비염이고 어떤 게 그냥 코감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네. 저희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 차트를 얼핏 보기에도 비염이 코감기보다는 좀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네요. 한번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코가 막히는 거는 네.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코감기나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더 알레르기성 비염이 막힌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제 가장 차이가 되는 건 이 콧물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물같이 줄줄 나오는 콧물이고, 코감기는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게 끈적끈적하고 누렇게 변하게 되죠. 그게 이제 또 눌러 앉더라고요, 그 안에.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그다음에 아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건 사실 이 간지러움입니다. 맞아요. 이 코감기는 사실 크게 간지럽지 않아요.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은 막 눈이나 코나 입천장까지 막 간지러워지게 되고 네네. 또 코감기일 경우에는 이 차트에는 안 나왔지만 열감을 또 느끼게 되죠. 네. 예, 그렇게 다릅니다. 예. 앞서서 다혜양처럼 비염을 어렸을 때부터 앓게 되는 경우에 우리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참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물론입니다. 네. 이 보통 알레르기 증상이라는 건 이 초등학생 때쯤 슬슬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춘기와 이 성인이 되면서 한 20% 정도는 자연적으로 치유라기보다도 증상에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평생 그다음에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또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특히 이 성장기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코가 많이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두통이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에도 문제가 되고 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학습 능력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만성적으로 코가 많이 막힐 경우에는 이 입으로 숨을 쉬게 되죠. 그럼으로써 이 얼굴 골격의 발달에도 문제가 됩니다. 아유. 그래서 그런 것을 이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그다음에 무기력해 보이고 입을 해 벌리고 있고 그래서 좀 바보스럽게 보이는 얼굴을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 얼굴 뼈와 턱뼈의 이 균형적인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니와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맞지 않는 부정교합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앞니가 앞으로 자라는 뻐덕니가 될 수도 있고 또 코가 많이 넓어지는 그런 얼굴의 모양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좋은 치료법을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큰 숙제를 푸는 거거든요. 예.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을 하지 않게 하는 건데 주로 봄철에는 꽃가루 이런 게 많이 날리죠. 그래서 예. 봄철에는 좀 외출을 삼가한다든가 아니면 뭐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일 경우에는 청소를 열심히 하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보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이 약물요법에는
국소적 스테로이드라는 이 코에 뿌리는 물약을 쓰거나 네. 항히스타민제 또는 혈관 수축제 이런 약을 복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수술적 방법으로는 이 코 안에 점막이 코 안에 칸막이 뼈가 휘어 있을 경우 이것을 똑바로 해주는 수술 방법, 또는 뭐 코 안에 살이 커져 있을 경우에 그것을 줄여주는 방법, 또 레이저나 고주파 이런 거로 그 점막의 살을 좀 태워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이 항원 원인되는 물질을 약으로 만들어서 예방접종을 하듯이 팔에다 주사를 맞는 예. 그런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길 비염에는 소금물로 세척을 해주는 게 좋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손에다가 소금물을 받으셔갖고 코를 이렇게 이렇게 흡입을 하셔갖고 세척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소금물을 쓰느냐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 소금 종류도 또 문제가. 소금 종류가 아니라 사실은 농도죠. 아하. 이 보통 우리 물에다 그냥 소금을 타서 쓰거나 아니면 죽여물 타서 쓸 경우에는 네네. 고농도의 염분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코 속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코 점막을 오히려 거꾸로 망가뜨립니다. 아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염분 농도와 똑같은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생리 식염수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코 세척 방법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생리식염수를 네. 주사기에 담아서 주사바늘을 빼버리고 코에다 천천히 흘려서 뱉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이런 스프레이 제제들 있죠? 예. 그런 빈 통에다가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수시로 코에다 뿌려주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비염 탈출법 알려주신 원유성 박사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생활의 지혜, 이 건강의 지혜를 가진 살림의 여왕님, 이 살림의 여왕에서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SOS 무료 건강진단에서는요, 무좀으로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 편두통으로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성기능 장애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이 무료 건강진단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충전 목요일 오늘 건강저장실 또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감각 있는 금요일. 내일은요 현관의 특별한 변신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기다려지는데요. 내일 11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